아주 반가운 반등입니다. 반등 탄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자 이제 한 곱이 좀 벗어났다고 봐도 될지 아니면 아직도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헬스케어 관련주 강세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CT 전문업체인 뉴로로지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강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건설주 사흘째 반등입니다.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대림산업이 강세를 보이는 등 건설주가 사흘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한국전력 나흘 만의 조정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한국전력 주가가 나흘 만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아마 여러 섹터가 많은데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일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나흘 연속 순매수, 오늘도 매수 강도가 굉장히 좀 세게 좀 건설주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학영 위원은 건설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의 건설주라든가 은행주에 대해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설주랑 은행주가요, 최근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이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작년 가을부터 확실하게 분명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이번 달 발표는 약간 주춤했지만 작년 하반기 분명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또 소위 차압했던 물건들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설주 은행도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주의 상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신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정책 기대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양도세, 중과세 폐지라든가요, 신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정책 관련 뉴스에 대한 기대감 외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젠가요? 또 우리나라 일부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나왔는데요. 올해도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실망감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형적인 어떤 시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분위기를 타서 매매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 건설 중에서 주택 관련 비중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무난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파트 가격이 정말 상승한 쪽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 사더라도 제가 봤을 때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이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사더라도 주가는 더블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체가 없는 반등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네요. 몇몇 대형 건설사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건설주의 상승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역시 기대감이 다소 앞서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정말로 주택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이든지 GS건설 당연히 상승 모멘텀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전 1월 달에 대단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정산 상한 가격제 어저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좀 주가 약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뉴스 모멘텀 이제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순영 연구원이 관련해서 한국전력 매매 전략도 세워주시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요금 관련해 갖고 SK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쪽의 얘기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어저께 이제 28일 날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실무협의회에서 이제 연성 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실시된 것은 아니고 이제 31일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도입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개통한계 가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비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생산 원가가 높은 이제 발전기까지 돌리면서 이제 확대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기 역시 이제 이윤이 더 확대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개통한계 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뭐 정산 상한 가격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될 경우에는 한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주로 이제 개통한 그 한도 가격에 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LNG 가격인데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도입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업종 자체가 어떤 규제 산업이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눌림목이 많이 있었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기대감 등이나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하반기 추석 이후에는 이제 가격 인상이 좀 기대되긴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펀더멘털도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2월 앞으로 향후에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재정 절벽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또 한 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때는 오히려 이런 내수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자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상한 가격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영업이익 단일 텐데요. 실제로 전체 이 민자 발전사들의 총 매출액을 보면 10조 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영업이익 감소분은 한 1,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센티멘트가 좀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조금 그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글쎄요, 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고 사실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와서 상당히 좀 많이 시세를 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외도 또 많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환율 5일 만의 하락입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이 1,0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4일간 연속 올랐습니다. 원화 강세 이러다가 갑자기 4일 동안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서는 배경으로 꼽는 거는 대개 이제 북한의 위기하고 외국인 주식 매도 정도로 꼽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무세한 것 같습니다. 김순영 연구원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전일에도 1,090원대에 마감을 했고 오늘도 지금 1,090원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관련돼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됐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선물을 매도하고 이익을 남기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이탈한 경향인데 원화 환율 시장에서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이제 현상은 조금 단기 투기성 변동성이 좀 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밴드 같은 경우 1,05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좀 확대됐고 그다음에 위험자산 선호가 그 약화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달러 약세 국면에 좀 진입해 있고요. 아무래도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대비 상대 통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다소 이제 강세로 좀 움직이는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1,100원 밴드 가까울수록 이제 수출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이 좀 만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특히나 이제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그 수익률이 부진했었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의 뭐 완화 그리고 엔화 대비해서도 지금 엔화가 지금 90엔을
받고 있는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85엔에서 90엔 정도의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밴드 상단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주들에 대한 뭐 비중 확대 관점이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수급상으로 볼 때도 어제 달러 원 환율이 1,090원대로 올라왔다는 점. 글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마련됐다고 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오늘 시장을 외국인들이 이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지금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다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차에 대한 대응 전략 이학년 위원이 다시 한번 좀 세워주십시오. 네, 단기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말할 것도 없고요. 단기 급락에 따른 어찌 보면 반등 정도라고 일단은 해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엔달러 얘기 다 하셨지만 결국 원화 강세가 좀 주춤해진 것도 일단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가격대라는 거 삼성전자가 145만 원, 147만 원, 현대자동차가 20만 원 내외라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매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요. 40분이나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결국은 뱅가드 펀드에 대한 그 부담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증권사가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썼다는 것도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결국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너무 그 뱅가드 펀드에 대한 매도 압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들을 다들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의 것은 현실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언론이라든가 저희 방송을 통해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대만이라든가 말레이시아든가 더불어서 거의 유일하게 대표적인 나라 중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현재 가격보다 분명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삼성전자 언젠가 다시 170만 원, 180만 원, 200만 도 갈 것이고요. 현대차 작년에 기록했던 27만 원이 절대 못 넘을 가격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수급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앞서도 얘기하셨지만요. 엔화의 약세에 대한 추세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4분기 실적에서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미 실토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을 이렇게 눅눅하게 반등을 즐거워하고 이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하기에는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주식 반등이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상황인데 수급 여건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좀 더 오른다 그래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메리트는 맞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과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닷새 만의 반등 시도입니다. 그야말로 닷새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글쎄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포스코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소재주 실적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소재주 실적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LG화, 롯데케미칼 정도 하면 대표적인 소재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저께 현대아이스코도 실적 발표했고요. 다만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요, 아주 다른 식의 실적 발표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초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실적마저도 그런 컨센서스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단 증권업계 일치하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가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도 대부분이 1분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회복되는, 즉 1분기 실적을 턴어라운드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장 지금 주가가 이전부터 내리고 1970포인트 내리고 1940포인트까지 위태로워졌던 이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있다 그러면요. 은행증권주나 무슨 뭐 중소형주 이런 거를 아무리 주가 올라봤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된다 그러면 큰 주식들 정말 제조업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에 어떤 그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이번에는 역시 소재주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4분기 대비, 물론 2분기 다시 사상 최고가 기대되지만 4분기 대비 1분기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삼성전자부터 예측했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 입장에서 더 좋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화학주나 철강주는 대부분이 1분기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4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아마 이번 시장에서 정말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2,050을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 오면 연기금이 오늘 모처럼 좀 많이 사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정말 1,000억, 2,000억 정말 쉽게 얘기해서 질러야지 시장은 가볍게라도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라도 다시 외국인이 매도 물량 다시 늘려나가면 시장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로 나서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40에 대한 지지선 재확인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실적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내일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확인하고 나가는 매매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은 잘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중국 상해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강보합 정도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뭐 기업 실적 얘기도 나오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별로 이렇게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춘절 효과도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 차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기대해도 좋을지 김순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기대감은 뭐 가져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과거 경험상 일단 춘절 전에 A주 같은 경우는 상승 확률이 거의 80% 이상 되는 그런 확률적으로도 높은 상황을 뭐 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이제 상해 지수가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센티멘트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춘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설과 같은 명절인데 이때 소비로 과연 이어질 것인가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어떤 기업체들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위안화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 1월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값이 3,400억 위안 정도입니다. 12월에 1,200억 위안 정도라고 봤을 때 그 규모가 이미 뭐 2배 이상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로의 연결이 이어질 개연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좀 크게 올랐지만 이것은 이제 각 지금 3월 초 전인대 앞두고 이제 각 지방 정부에서 이제 양회가 개최 중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지금 20%대로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도 11년 같은 경우는 25%, 2012년에는 한 20% 정도였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20%대의 고정자산 증가율을 나타낼 걸로 예상된다는 건 결국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그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4분기 실적이 나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악재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너무 기대가 앞서가도 안 됐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중국 모멘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